10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00일 정도 남으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멎었습니다. 창밖의 나뭇잎도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소리도 내 심장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어색하게, 어색한 만큼 진심으로. 그럼 100일 동안은 살아있다는 뜻이겠네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시계 초침이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소리였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제 이름은 강민우입니다. 올해 72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 40년을 일했습니다. 지방세 부서에서 시작해 마지막엔 행정과장으로 은퇴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실하다고 했습니다. 모범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엔 아내와 마트에 갔습니다. 명절엔 딸 내외가 왔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지루하지 않았냐고요? 글쎄요. 지루하다는 감각조차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 5년 저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을 다녔습니다. 딸은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혼자 산책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일이라는 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시장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빈 거실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냉장고가 웅웅거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가 낡아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제 글씨가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힘찬 글씨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 25살에 제가 적어둔 목록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그림 그리기. 정혜를 한 번만 더 보기. 딸에게 사랑한다 말하기. 여행하기. 저는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대학 시절 미술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그런 걸로는 밥 먹고 살 수 없다. 그래서 행정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잊었습니다. 정혜는 첫사랑이었습니다. 같은 과 후배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봤습니다. 햇살처럼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소식이 끊겼습니다. 딸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세대 아버지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건 변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냉장고 여는 소리, 익숙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누가 뭐라고 했다는 이야기, 마트에서 고등어가 싸길래 샀다는 이야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을.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뭐 했어요? 병원 갔다 왔어요. 또, 뭐 아픈 데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정기 검진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에게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요 하고는 반찬을 더 건넸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100일.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첩 속에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25살 강민우가 적어둔 결국 하지 못한 일들. 이제 와서 할 수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변해야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다시 살아보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찾아온 이상한 종류의 기대감이었습니다. 서재로 가서 그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100일의 계획. 계획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첫 번째 항목. 바다를 보며 그림 그리기. 간단해 보였습니다. 물감을 사고 캔버스를 사고 바닷가에 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나서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산책 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술용품점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묻기 전까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술용품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40년 넘게 이 동네에 살았지만 한 번도 찾아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귀찮아졌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즘 좀 이상해요. 결국 아내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진짜로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을, 죽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계획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정혜를 찾는 것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그래, 오너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을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평소처럼 잘 지내니? 애들은 잘 크고 있니? 그런 뻔한 말만 할까요? 아니면 이번엔 다르게 말해야 할까요? 사랑한다고. 생각만 해도 어색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사위와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사위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들은 신발을 벗자마자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그래. 껴안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장난감을 꺼내 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모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장난감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야 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준아, 큰 손주를 불렀습니다. 응? 학교는 재밌니? 응.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아이는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미술, 그림,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 뭘 그렸는데? 바다. 선생님이 잘 그렸대. 바다. 수첩에 적어둔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단다. 아이는 신기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할아버지도 그림 그려? 옛날에는. 그럼 같이 그리자. 할아버지. 아이가 종이와 크레파스를 가져왔습니다. 제 앞에 펼쳤습니다. 그려봐. 손이 떨렸습니다. 크레파스를 잡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50년 만에 잡아보는 도구였습니다. 그래도 그렸습니다. 바다를, 파도를, 하늘을. 와, 할아버지 잘 그린다. 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식탁이었습니다.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몇 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런 식탁에 다시는 앉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빠 괜찮아요? 딸이 물었습니다. 응,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몇 번째 거짓말일까요? 요즘 아빠 좀 이상해. 엄마한테 들었어요. 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병원은 갔어요? 갔어. 뭐래요? 말해야 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사위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괜찮대. 별거 아니래. 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서재로 갔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100일의 계획이라고 적어둔 페이지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를 찾는 것 가능할까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연락처도 없습니다. 50년 전에 헤어진 사람입니다. 살아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할 수 있을까요?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입니다. 갑자기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뭔가 있다고 눈치챌 것입니다. 바다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 혼자 갈 수 있을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저립니다. 멀리 갈 자신이 없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겁쟁이다. 평생 겁쟁이로 살았다.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겁쟁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네 가족은 돌아갔습니다. 아빠 건강 챙기세요. 그래. 너도. 사랑해요, 아빠.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놀랐습니다. 딸도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응. 대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네 가족이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수첩을 폈습니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아내에게, 딸에게 100일이라는 시간을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지는 일상. 그날 밤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고 평소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아내가 뜨개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그제야 아내가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표정이었습니다.
말해봐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100일이래요. 남은 시간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뜨개질 바늘을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폐암이에요. 말기래요. 100일 정도 남았대요. 아내의 손에서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툭 소리를 냈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왜 이제야 말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할 말이에요?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쿵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흐느낌 소리였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일어나서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들어가서 안아줘야 할까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내를 울린 적이 없었습니다. 싸운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처음으로 아내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국과 반찬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봐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다시 검사받아요. 오진일 수도 있잖아요. 여보.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요. 큰 병원.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이미 3군데나 갔어요.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치료는요? 치료는 할 수 있죠? 글쎄요. 의사는 별 소용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해봐야죠. 시도라도 해봐야죠.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또 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요? 민준이한테는 말했어요? 민준이, 우리 딸 이름이었습니다. 아직이요. 언제 말할 건데요? 모르겠어요.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아내는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침묵만 쌓여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가 딸에게 말한 걸까요? 엄마는 좀 피곤한가 봐.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야. 아무것도. 정말요? 응.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거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말해야 해요. 알아요. 언제요? 이번 주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딸을 불렀습니다. 잠깐 집에 좀 들러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오면 알아. 딸이 혼자 왔습니다. 사위와 아이들은 두고 왔습니다.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아내와 저와 딸. 무슨 일이에요? 딸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병원 이야기를, 진단 이야기를, 100일이라는 시간을.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죠?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치료는요? 치료는 할 수 있죠? 역시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어렵대.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안아줬던가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했습니다.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울었습니다. 저만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100일의 계획이라고 적어둔 페이지를 봤습니다. 이제 20일이 지났습니다. 80일이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림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정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 슬픔만 안겨주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계획도 삶도 모든 것을.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명함들, 사진들. 한 장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낡아서 누렇게 변한 종이였습니다. 1975년 문예 창작과 졸업생 명단. 대학 졸업 앨범에 끼워져 있던 명단이었습니다. 쭉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박정혜.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전화번호였습니다. 지금은 쓸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적어 넣은 듯 했습니다. 속초 해변 카페 파도 운영. 속초. 동해 바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50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을 말했습니다. 속초에 가보려고 해요.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속초요? 갑자기 왜요? 찾아볼 사람이 있어서요. 누구를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옛날 친구요. 대학 동창.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혼자 갈 건가요?
그럴까 했어요. 몸이 안 좋은데 혼자는 안 돼요. 하지만 같이 가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요. 패기쳐서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갈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 준비해요. 빨리. 아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짐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속초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40년 만에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강을 건넜습니다. 세상은 넓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손 잡아봤나요? 기억 안 나요. 저도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나이 든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친구요. 누구예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혜라는 사람이에요. 대학 후배였어요. 혹시? 네.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했다는 듯 했습니다. 고백했어요?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럼 왜 이제 가려고요? 100일 안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보는 것도 그 중 하나였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버스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뭐가요? 평생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잖아요. 아내가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래도 알아요. 다 알아요. 아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끝까지. 남은 시간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시간 만에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 내음이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파도라는 카페 아세요? 해변에 있다는데. 아, 거기요? 오래된 카페죠. 할머니 혼자 하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거기로 가주세요. 택시가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당신 바다 본 지 얼마나 됐어요? 30년? 저도 비슷해요. 미안해요. 데리고 와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아늑해 보였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가요. 아내가 등을 밀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님은 한두 명뿐이었습니다.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든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정혜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우 씨?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저예요. 정혜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민우 씨네요. 어떻게 찾아왔어요. 늦었지만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 아내예요. 정혜가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당신도 좋은 분이었다고 들었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세 사람이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정혜가 직접 내린 커피였습니다. 50년 만이네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평범하게요. 당신은? 저도요. 여기서 카페 하면서. 결혼은요? 안 했어요. 그냥 혼자 살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저 때문은 아닐까? 혹시? 하지만 정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좋았어요. 바다가 있었으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정혜가 물었습니다. 100일이래요. 남은 시간이. 정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려고. 그 중 하나가 당신을 보는 것이었어요. 정혜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저야말로, 만나줘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을게요. 두 분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아니에요. 나가지 마세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함께 있어 주세요. 가족이잖아요. 아내가 다시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밀려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여기 며칠 계실 거예요? 정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럼 며칠 계세요? 바다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그림이요? 민우 씨 그림 좋아하셨잖아요. 기억해요. 놀랐습니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물감 있어요. 캔버스도 있어요. 드릴게요. 고마워요. 정혜가 웃었습니다. 주름 속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햇살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근처 작은 민박에 묵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파도에 반짝였습니다. 아내가 옆에 누웠습니다. 좋은 사람이네요. 그래요.
당신이 왜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아요. 미안해요. 뭐가요? 당신한테 제대로 못해줘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충분했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은 그림 그려봐요. 그럴까요?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요. 이제는 해요. 같이 그릴까요? 저는 못 그려요. 배우면 돼요. 같이.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같이 해봐요.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따뜻해졌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100일의 끝에서 다음 날 아침 바다로 나갔습니다. 정혜가 물감과 캔버스를 내어주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세요. 제일 전망 좋은 자리예요. 카페 앞 작은 테라스였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50년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늘부터 칠해봐요.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같이 그려요. 두 사람이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색이 번졌습니다. 선이 비뚤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파란 하늘을 칠했습니다. 흰 구름을 그렸습니다. 푸른 바다를 칠했습니다. 하얀 파도를 그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조용히 옆에 앉아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좋네요. 그림. 엉망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 보여요. 정혜가 웃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어설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림이었습니다. 사진 찍어줄까요? 정혜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그림을 사이에 두고 섰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석양을 배경으로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남았습니다. 사흘을 속초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에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혜는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졸업 후 어떻게 살았는지, 왜 바다로 왔는지, 혼자 어떻게 살았는지, 외로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끔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선택한 삶이니까. 후회는요? 없어요. 당신은요? 많아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덜해요. 여기 와서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마지막 날 정혜가 말했습니다. 또 올 거죠? 글쎄요. 와요. 꼭 남은 시간 동안 약속했습니다. 올 수 있을 때까지는 오겠다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준아,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너희 가족 다 같이. 네, 아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주말이 왔습니다. 딸네 가족이 왔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껴안아 주었습니다. 꽉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그림 그렸어. 큰 손주가 말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거실 벽에 그림을 걸어두었습니다. 속초 바다 그림이었습니다. 와, 아빠가 그린 거예요? 엄마랑 같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요? 지난주에. 속초 갔었어. 딸이 그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쁘네요. 그치? 우리 할아버지 잘 그리지? 손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 사위 직장 이야기, 아내의 친구 이야기,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으니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앉아 계세요. 제발. 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또 그림 그려줄 거야? 그래. 그려줄게. 약속이야? 약속이야. 아이가 웃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딸네 가족이 돌아가기 전 딸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잠깐. 현관에 둘이 섰습니다. 왜요, 아빠? 할 말이 있어서. 딸이 기다렸습니다.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말 안 했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빠, 좋은 딸이 되어줘서, 좋은 엄마가 되어줘서. 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딸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정말 많이. 알아. 다 알아.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딸네 가족이 떠났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것들 다 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거의요. 뭐가 남았는데요? 여행하기.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당신은 어디 가고 싶어요? 아내가 생각했습니다. 제주도는 어때요?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좋아요. 가요. 언제요? 다음 주. 날씨 좋을 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 응? 고마워요. 뭐가요? 같이 살아줘서 목이 메었습니다. 저야말로요. 당신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앞으로도 옆에 있을게요. 끝까지. 알아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100일이 지나갔다. 아직 30일이 남았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다. 살았다. 진짜로 살았다. 바다를 봤다. 그림을 그렸다. 사랑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 후회는 없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이제 알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완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일어났어요? 네. 아침 먹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과 국과 반찬이 놓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모든 순간을 느끼며,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매일이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구독과 좋아요로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